고객센터에 급발진 사고 신고를 했고 회사 측에서는 곧 차량을 견인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돌아온 답은 차에는 결함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어떠한 데이터도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든 이 씨는 인터넷에 사고 동영상을 올렸고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EDR이 사고 당시 기록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곧 제조회사에 EDR 자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회사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설명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는 문구 자체는 나갈 수는 없어요. 일단 여기서는 드릴 수는 없고. 제 돈 주고 구입한 차에 있는 장치에 제가 운행한 정보면은 그건 제 건데 그거를 영업 비밀이라고 이제 제조사가 자기들 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통화 내역서 이게 핸드폰 회사 거라는 거 주장과 같은 거고, 예. 그럴 거면은 그 장치는 거기에 무슨 용도로 넣었는지 그것도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안 보여주게 되는 거고. 이조엽 씨의 사례를 취재하던 중 저희는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철저히 차별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씨의 차량과 똑같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의 운전자 매뉴얼입니다. 몇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즉 EDR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조엽 씨가 가진 이 운전자 매뉴얼에는 EDR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알려주고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감춘 겁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미국 소비자에게는 얼마나 친절하게 EDR을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EDR 기록이 사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집행기관 등이 EDR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는 단 한 번도 EDR 기록이 제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사정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2일 김익순 씨는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 부근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했습니다. 3,800만 원에 구입한 차는 수리비가 2,6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평지에서 차량이 앞에 그때 산타페인가 그 현대 차량이에요. 큰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누르는데 확 날아간 거예요. 확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에 뒤에 범퍼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그 기사분은 이제 그 앞에 그 부시면 나오셨는데 급발진입니다. 제 초자가 그래서 급발진입니다. 김 씨는 곧바로 도요타 코리아 측에 급발진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차를 견인해 간 회사 측은 다음날 도로 혹은 타이어가 얼어 미끄러진 것 같다고 알려왔습니다. 차량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심쩍게 느낀 김 씨는 직접 도요타 코리아 분당사무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도요타 코리아 직원이 분석 자료를 들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EDR 기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EDR을 몰랐던 김 씨는 다만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직감했고 여러 차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요타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옥신각신하던 끝에 결국 김 씨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자료를 품에 넣고 도망쳤습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팔을 꺾고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불렀어요. 와서 경찰관이 그랬어요. 이거는 폭행이다. 그러면 일단 들고 나가시다가 그건 제압당해서 뺏기신 건가요? 안 뺏겼죠. 근데 그걸 찍은 것은 내가 주머니, 안쪽에 주머니고 자꾸를 잠그고 봉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소비자의 권리인 EDR 자료를 김 선생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뺏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가져오신 거네요. 제가 진짜 힘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정말 마음속으로는 얘를 그냥 팩거리 깔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제 상식적으로 생각 제 데이터인데 제 자동차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걸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업 비밀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김 씨를 쫓아와 폭행한 도요타 코리아 직원은 결국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확보한 EDR 기록을 살펴본 결과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2초 전에 밟았고 속도는 시속 48km, 가속 페달은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RPM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해 EDR 기록이 필요하니 달라는 고객을 끝까지 쫓아와 폭행까지 한 토요타. 과연 미국에서도 이럴까? 토요타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2년 전인 2010년 기록을 보면 토요타 북미 최고 품질 책임자가 EDR 분석 장비 수를 늘리고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토요타는 EDR 분석 장비 10대를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에 4대를 캐나다 교통국에 기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EDR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상용화 장비를 곧 개발하겠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건에는 토요타가 EDR 관련 모든 데이터를 사법당국의 요청을 받으면 모두 제출한다고 돼 있으며 앞으로 차량 소유자가 EDR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도 토요타의 어떤 차종에 언제부터 EDR이 장착되어 있는지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분통이 터집니다. 토요타에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되죠. 지금처럼 하면 서비스 따로 기술 따로라고 치자 이거죠. 기술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폭행이잖아요. 폭행으로 해서 벌금도 나왔고 처벌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토요타에 있었던 직원이 폭행으로 인해서 벌금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돌아온 피드백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EDR 데이터를 소비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취했다느니 그리고 불법 녹취를 했으니까 고소를 하겠다느니 이런 협박을 한다 이거죠.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냐 이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토요타 측은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운전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모두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만 갖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행 중에 과정에서 데이터만 먼저 고객분이 요청하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상황에서는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주분께서 그걸 이제 도중에 그냥 갑자기 갖고 나가버리시니까 급발진 문제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이 철저하게 모르쇠로 외면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 씨도 지난달 12일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발생 즉시 주변 CCTV부터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이 뚜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계엄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차도 거의 날아다닐 수준이었으니까 예? 짧은 시간 동안. 그때 이제 뒤에 브레이크 불이 예, 들어온 것도 예, 그건 봤어요. 이 상태라면 이 씨는 제조사에 급발진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제조사에서 나와 차를 진단한 시간은 불과 5분.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말을 맞춘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멈추니까 그게 급발진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100% 아닙니다. 그건 1%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브레이크 고장이라니까, 그거는. 급발진이 아니라? 예, 급발진은 브레이크도 잘 듣고 정상적인데, 이제 자동차에 어떤 뭐 이상물을 내리면 꽝 올라가지고 제어도 안 되고, 그것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급발진이에요. 브레이크는 우리 수택이 많은데, 뭐, 핸들 고장도 많고. 어렵네요. 브레이크 고장이면 브레이크 고장이에요, 얘가 지금. 그럼 급발진이라고 얘기하지 않대요, 그거는. 그런데 이 씨는 불과 2달 전 제조사 지정 정비센터에서 120여만 원을 들여 전체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라면 제조사의 서비스 상태도 문제인 겁니다. 현장에 나온 직원들에게 차량 후미, 브레이크 등이 환하게 들어온 CCTV 화면을 얘기해봤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되는 게 브레이크가 어떤 엔진의 어떤 동력이니까 출력을 이길 수 있게 발랐는지 미세게 발랐는지 그거는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브레이크는 살짝만 위에 올려놔도 살짝만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명확한 CCTV 화면이 있더라도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EDR 기록도 요청했지만 별도의 검사도 해보지 않고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급발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한 이 씨는 이제 이 어려운 싸움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냥 브레이크 결함이다. 브레이크 결함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다시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가 드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단 경비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 지금 폐차를 앞두고 있는 차를 갖다 다시 정비해가지고 한다면 그 돈까지 다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냥 폐차하라는 의미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네요.